자, 얘들아 안녕. 네, 서아시아와 여러 이슬람 왕조가 발전하다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이 파트는 좀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했냐면 학생들이 직접 발표하는 방식으로 좀 해결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뭐 올해는 또 이제 뭐 작년이랑 굳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 이슬람 왕조 총 이제 4가지 이슬람 왕조가 나올 겁니다. 사실 여러분 교과서보다 더 이제 좀 더 깔끔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 프린트고요. 프린트를 보시면서 어느 맥락에서 이렇게 이 나라들이 생겨났다 이런 걸 확인하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교과서 보면 선생님이 같이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기존에 이제 알려준 것처럼 이제 먼저 셀주크 티르크부터 이게 나라가 언제 등장했는지 그 순서대로 이제 네 나라가 나와 있거든요. 먼저 셀주크 티르크입니다. 1055년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11세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셀주크 티르크가 우리 아는 것처럼 명시공이 바그다드를 점령하면서 굉장히 세력이 강력해집니다. 이 바그다드를 다스렸던 사람 누군가요? 네, 좋아요.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원래 이 바그다드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지금 셀주크 티르크가 세력이 컸다는 거는 이 칼리프의 세력이 약해지고 아파스 세력의 힘이 약해지고 이 세력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세력들이 이때 셀주크 트르크에 의해 생겼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투르크 중은 돌궐 이제 중국 쪽에서 이렇게 건너왔던 애들이고요. 얘가 이제 성장하면서 바그다드 정복하고 아파스 왕조를 이제 좀 더 힘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얘네가 이슬람교가 된 이상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칼리프를 죽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칼리프는 그대로 둔 채 칼리프를 대신해서 술탄이라는 칭호를 만들어냅니다. 이 술탄은 이제 이 셀주크 티르크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칼리프가 정치, 그 다음에 종교 지배자로서의 특징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면 이 술탄은 정치적 지배자만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셀주크 티르크는 이제 중간에 끼면서 동서양 간의 무역을 이제 중재를 하게 되고요. 영토도 컸고 다양한 문화를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셀주크 티르크가 예루살렘을 장악하면서 비잔팀을 이제 위협하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십자군 전쟁으로 이어졌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셀주크 티르크도 잘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몽골이 힘이 세지면서 힘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보고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나라의 수도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이제 표시된 여러 가지 도시를 한번 볼게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잘 챙기셔야겠죠. 유럽 지역에 있는. 그다음에 여러분 이스파한이라는 도시도 잘 챙겨 놓으십시오. 이스파한. 그다음에 여러분 사마르칸트. 네, 지금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의 수도인 이런 도시들도 한번 챙겨 놓으시고요. 예루살렘, 바그다드, 다마스쿠스 위치는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셀주크 트르크의 수도 잘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셀주크 트르크의 수도 네, 잘 챙겨 놓으시기 바래요. 바로 이스파한입니다. 이스파한. 네, 이 도시 이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네, 넘어가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훌라고올루스입니다. 훌라고올루스 이름이 벌써부터 좀 괴상하죠? 네, 이게 몽골 애들이 만든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칭기즈칸의 손자인 훌라고라는 친구가 아까 여기 몽골군에 침입했었죠. 그러고 나서 얘가 여기 짱 박혀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훌라고올루스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이 바닷가 지역, 우리 아라비아 반도의 바닷가 지역과 이란 지역, 그 다음에 여기 터키 반도까지 상당한 영역을 훌라고올루스가 차지했죠. 네, 훌라고올루스는 결과적으로 아바스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요. 얘네들은 애초에 최초의 이슬람교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칼리프를 남겨둘 필요가 없었어요. 아바스 왕조도 남겨둘 필요가 없었고. 그러니까 다 없애버린 거죠. 하지만 이후에는 네, 여기에 적응을 하면서 이슬람교가 생각보다 괜찮네. 뭐 우리 몽골 같은 경우는 어떤 신을 믿었냐면 초원에 있는 뭐 바람신, 뭐 낙타신 이런 걸 믿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믿다가 유일신이 알라를 보니까 뿅 간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종교를 이런 고등한 종교를 이러면서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발전을 시켰지만 이후에 이제 몽골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몽골의 종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분열하면서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밑에 뭐 카라반 사라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라반은 대상이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고 여러분 사라이라는 용어 이번에 한번 좀 익숙해 두세요. 사라이는 뭐 집이다, 뭐 숙소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이 대상들이 쉴 만한 이런 숙소를 카라반 사라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훌라고울루스의 수도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지도상에는 지금 잠깐만 이게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나? 네, 타브리즈라고 되어 있군요. 여러분 타브리즈.
타브리즈의 여러분 홀라골로스의 수도다라고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란과 터키 그다음에 여기 조지아 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가 있는 이 지역과 접경 지역에 있고요. 지금도 이 타브리즈는 이란에서 가장 큰 도시 탑 5에 도는 도시입니다. 물론 이스파한도 이란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2개 배웠죠? 네, 3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티무르 왕조예요. 티무르 왕조. 얘네도 여러분 기본적인 계통은 이 몽골 계통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몽골 계통에서 왔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티무르는 스스로 이제 칭기즈칸의 후예를 자처했어요. 우리 칭기즈칸의 이름이 뭐죠? 원래 테무친이라는 이름이죠. 테무친, 티무르 이게 약간 몽골계 그 투르크계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계승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티무르가 이제 나라를 이제 단시간 만에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여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단시간 만에 영토를 장악을 합니다. 이 사마르칸트, 아까 선생님 이야기해 주셨죠?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라고 여기를 장악해서 수도로 삼게 되고요. 네, 당연히 중간에 있으니까 중개무역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슬람 페르시아 티르크 문화가 융합해서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이슬람교를 받아들였고 이란 지역이니까 페르시아 있고요. 기본적으로 얘네가 몽골 티르크계니까 티르크 문화까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왕조는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을 해요. 채 100년도 가지 못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워낙 힘으로만 밀어붙였던 왕조다 보니까 이런 문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쇠약했고 그래서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일단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이 수도의 이름 사마르카트 여러분 지도에 잘 표시해 두시고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이게 중개무역, 중개무역인데 이거는 여러분 선생님이 원래 3학년 수업 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잠깐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개무역이고요, 여러분. 중개무역. 차이를 잘 아셔두어야 합니다. 중개무역, 그다음에 중기무역 두 개 잘 기억을 해두세요. 네, 중개무역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여러분 중개라는 거 기본적으로 있죠. A와 B 사이를 뭔가 연결시켜주는 C가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중개무역. 저는 중개무역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둘이 공통점이에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중개무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A에서 B로 옮기는데 C의 명의만 필요한 게 바로 중개무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C의 명의만. 근데 이제 중개무역은 A에서 B로 옮기는데 C의 명의 플러스 C에게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C의 발품이 더 많이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보다 중개가 뭔가 그 제3자 대리인의 개입이 좀 더 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게 있다. 일단 여러분 뭐 이 정도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우리 3학년 때 또 조금만 더 깊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이제 사파비 여러분 지금의 이란 왕조의 원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이란 왕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 사산 페르시아가 있었지만 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이란은 사실상 자체적인 국가가 소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7세기의 일이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 자기 나라만의 민족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무렵에 티모르 왕조가 약해지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풍경 이름 같죠? 이 친구가 나타나서 페르시아 제국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사파비 왕조를 세웠고요. 1501년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좋죠. 이때 세워지면서 지금의 이란과 페르시아가 나라를 이렇게 생각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시아파, 사파비, 시아파 이슬람교 국교 이란으로 삼았고요. 조금 쉽게 생각하면 시아파 줄여봐. 시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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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파비. 네, 이렇게 외워보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강대한 지역을 연결했고 당연히 중간에 껴있으니까 중개무역 했고요. 수도 아까 이스파한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외우는 방법은 쉬워요, 여러분. 사파비, 네. 시아파, 이스파한이죠. 네, 다 보시면 시읍, 피읍이 들어갑니다. 시읍, 피읍, 시읍, 피읍 뭐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스만 제국을 위협했지만 이 역시 잘 나가다가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됐고요. 뒤에 뭐 카자르 왕조라고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뭐 그것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공부하는 거니까요. 깊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사마르칸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사마르칸트가 어디의 수도였죠? 네, 우리 티무르 왕국 티무르 제국의 수도였죠. 이 사마르칸트가 당시 동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발전했고 우리 비단길 사막길의 한 중요 거점 중에 하나였죠. 푸른 도메 도시라고 이렇게 멋지게 있고요. 이 사마르칸트의 궁전에 있는 벽화 같은 거 보면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 이런 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를 다녀갔던 흔적 벽화 그림도 남아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친밀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좀 보고요. 네, 프린트 내용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좀 챙겨 보시면서 관련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우쌤 힌트를 통해서 여러분 선생님이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뒀으니까요. 소프트 파워 우리 국제 정치학의 개념인데 이 소프트 파워의 내용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